지나시면 아마 어쩌면 더 바빠질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좀 다른 아이디어들, 또 평가하고는 조금 다른, 조금 관점에서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오늘 또 저녁에 또 그릴백이라는 곳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마 다 못하실 수 있는데 거기도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반 식당이 아니라서 좀 의미 있는 장소라서 아마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까지 가능하면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관이 당면한 질문이죠.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거냐. 그렇죠? 이게 숙제 같기도 하고 되게 어렵습니다.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되면 항상 보여드리는 장표입니다. 항상 보여드리는 장표고, 이것부터 먼저 얘기를 할 거예요. 특히 오늘은 또 이제, 공공기관이 아니신 학계에도 오셨고, 또 지자체에서도 오셨고, 다양한 곳들에서 오셨어요. 조금 같이 이해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공의 히스토리를 보시면 여기도 좀 나와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했다라고 거의 학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학이나 경영학이나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의 20년 전이죠. IMF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죠? 경제 위기 극복 때문에 이것들이 너무 중요했고 그때 그래서 이제 막 생각해 보시면 그때랑 지금이랑 좀 비슷한 부분도 좀 있어요. 그때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주로 추진하신 정책 중에 하나가 벤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경제적 위기, 우리나라 국난을 극복해보자. 이게 되게 중요했죠. 그래서 그때 공공기관에다가 계속 요구한 것들이 뭐였냐면 그때 이제 지식경영 시스템 많이 설치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지식경영 관련한 얘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다 있지만 성과관리라는 것들이 도입이 됩니다. 이전하고 좀 다른 방식의 BSC 개념의 성과관리가 도입이 됐죠. 그리고 이제 참여정부 들어와가지고는 이때부터가 사실은 공공이 되게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가장 큰 모티브는 여러분들 싫어하시지만 고객만족도 평가가 어쨌든 이제 지자체부터 공공 영역에서 다 시행이 되어지고 혁신도 그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아마 근속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혁신 과제를 발굴해가지고 발표했던 기억들이 아마 나실 겁니다. 그렇죠? 되게 많은 노력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국가 경쟁력이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정부 3.0, 금자까지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과연봉제 같은 것들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대통령께서 제일 먼저 가신 데가 어딘지 아시죠? 오늘 인천공항공사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공항 제일 먼저 가셨습니다. 근데 일자리 이슈를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헤이그라운드 오셔가지고 다양한 계획들을 발표를 하셨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일자리라는 것이 이제 되게 큰 화두인데 사실은 사회적 가치 안에 일자리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사회적 가치라고 얘기하면 옛날에 마치 꼭 정부 3.0 얘기하듯이 약간 모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일부러 좀 일자리를 조금 더 부각시키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혁신. 저는 이게 참 어색해요. 사실은 이게 색다른 건 아닌데 일반 기업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부분들을 벌써 수십 년부터 하고 있죠. 근데 그거를 한글로 바꿔가지고 열린 혁신 추진하라 하고 있고 아마 이제 근자에 올해 평가한 게 공공기관의 첫 평가죠. 근데 물론 이전에 정부 3.0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맥락입니다. 그렇죠? 맥락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적 가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회적 가치가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이게 메인스트림이냐, 그렇죠? 앞으로 우리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자원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들입니다, 사실. 그럼 당연히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메인스트림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어쩌면 해왔던 것들이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건 저보다 더 열심히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법안 2016년 8월 달에 발의가 됐고 제가 알기에 아직 통과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통과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이전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중심으로 혁신을 해왔다면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이번 정부에서는 사회적 가치에 근간을 두고 경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요구 사항입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어떤 경제적인 가치, 효율성, 효과성 이런 것보다는 형평성, 공감, 생태계라는 단어들이 이제 이번 정부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는 밑에 이제 적시되어 있듯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영역에서. 근데 이게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제 공공기관에 가끔씩 가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 모든 이해관계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영역에서 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이제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12가지, 제가 뭐 잘못 읽은 것 같은데요. 네, 12가지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인권위원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사회적 가치를 얘기할 때 1번이 뭐냐면 인권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그러니까 마치 숙제하듯이 보시면 그냥 이 중에서 우리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게 뭐지? 이렇게 질문하시면 그냥 끝날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인권이라는 단어를 빼면 사실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뭐 오늘 뭐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인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차별이 없는 상태를 뜻하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남녀 간에, 직업 간에, 소득 간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되게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그런 다음에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나오죠. 여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제 4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회적 가치 안에 포괄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왜 그게 바깥으로 빠져나가 있느냐? 사회적 가치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개념적이고 약간 모호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따로 부각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또 뭘까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공공기관에서 많은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데 결국 좀 성과로 좀 귀결됐으면 좋은 게 뭘까? 일자리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좀 틀리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또 차차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아마 기관에서 하실 것 같고요. 어떤 기관도 12가지 이 사회적 가치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뭐 국민 접점이 있고 서비스가 있는 뭐 예를 들면 인천공원공사, 뭐 도로공사, 뭐 이런 데는 다 관련인 데가 되게 많은데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지만 발전사 같은 데는요 이해관계자가 하나예요.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헷갈리죠. 한전하고 발전사 구분 못하거든요. 아는 사람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조금 다른 기관들도 있고요. 또 기관의 특성을 보시면 뭐 이렇게 SOC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들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공장 같은 게 있는 건데 어떤 기관은 그냥 전산으로 다 모두 넘어갑니다. 앞에 앉아계시는 사학연구공단 같은데 국민연구도 있고 그렇죠? 업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가치를 보시면서 우리 기관에 맞는 것들, 연관관계가 있는 것들을 골라내실 필요는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뭐 참고 자료를 해가지고 UN SDG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이제 그 UN에서 17가지 지속가능 개발 목표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해놓은 거죠. 근데 이건 약간 국가 수준의 레벨이라고 보시는 게 좀 이해가 맞는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그 17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빈곤, 기아와 건강, 옆에 보시면 깨끗한 물과 위생, 또 이런 불평등 완화, 청정 에너지 있고요. 뒤에 보시면 또 뭐 지속가능 도시와 공동체 되게 중요한 이슈고요. 기후 변화, 생태계도 뭐 해상, 육상으로 나눠져 있고 뭐 파트너십, 그다음에 뭐 평화와 정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뜬금없는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다시 돌이켜 보시면 17가지 골은 유엔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약간은 리비전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서 공공기관한테 요구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12가지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보시면 매핑되어 있습니다. SDG랑 이 법률에서 얘기하는 12가지 사회적 가치가 공공기관에 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사실은 매핑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갑자기 어디서 새로운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아닌 것이고 이거는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게 경영평가죠. 경영평가 지표인데 오늘도 뭐 이거를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뭐 17년하고 제가 이제 이번에 바뀐 뭐 평가는 올해까지는 17년 지표를 평가를 받으실 거고 18년부터는 올해 준비하셔가지고 내년 평가를 받으시는 지표죠. 그런데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예를 들면 뭐 정부 3.0이나 무슨 뭐 사회적 가치 만약에 이런 게 진행이 되면은 경영평가 지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경영관리, 주요 사업으로 되어 있으면 보통은 경영관리 안에만 딱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작은 점수로. 물론 작은 점수는 아니죠. 뭐 다른 분들이 이해 못 하시겠지만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1점, 2점, 3점 엄청나게 큰 점수죠. 큰 점수입니다. 근데 무려 사회적 가치 구현과 관련해가지고
공기업은 22점, 준정부는 20점이나 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쭉 보시면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연관되어 있어요. 열린혁신이 여기가 있고 국민참여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사업에 보시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편람을 보면은 주요 사업에 저런 거 없는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 이런 걸 묻고 있어요. 그걸 하고 있습니까?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수를 보시면 엄청나게 높은 비중이 이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데 할당되어 있죠. 22점 공기업만 하더라도 거의 뭐 10점에서 15점이면은 뭐 3, 40점이 할당이 되어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점수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경영평가 지표가 변경된 거를 한 거의 10년 동안 봐왔는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많은 비율이 할당된 예가 저는 없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공공기관에 접근하실 때 뭐 열린혁신평가 뭐 이렇게 보시면 단순하게 접근하셨다가는 큰일 날 지금 상황인 거죠. 뭐 열린혁신 지표도 보시면 이렇게 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한 장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이번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공기업에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한 장으로 보시면 여러 가지 주제나 이슈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뭐 4차 산업혁명은 한참 이슈가 되다가 조금 조용해졌어요. 그렇죠? 조금 조용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한 그림으로 딱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되게 잘 사는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주요 국가 250개 나라 중에서 그래도 잘 사는 나라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안전하기도 하고 뭐 나름 되게 좋은 나라죠. 근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급격하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당연히. 그건 뭐 어느 사회나 존재하죠. 문제들, 부정적인 것들. 근데 뭐 찾아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뭐 저성장과 관련된 부분, 청년 실업 되게 심각하고요. 양극화 이슈도 있습니다. 소득에 관련된 양극화 이런 이슈도 있고요. 고령화 이슈도 되게 심각하죠. 그렇죠? 뭐 헤이그라운드만 와보면 뭐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지만 제가 가끔씩 이제 지방에 뭐 우리 공공기관 워크숍 하느라 이렇게 출장을 가보면 되게 심각합니다. 사실은. 특히나 이제 지역소멸 같은 거. 12월인가 제가 이제 대전에 있는 뭐 공공기관에서 워크숍을 하는데 남원에서 워크숍을 하더라고요. 대전에서 안 하시고 멀리 떨어 조금 가셔가지고 남원에서 가시는데 제가 태어나서 남원을 처음 가봤습니다. 태어나서. 네, 춘향전이 뭐 대전이죠. 근데 KTX가 쓰는 것도 제가 몰랐지만 갔는데 너무 도시가 조용해요. 그래서 택시기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얼마나 사시나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때는 이때다 이렇게 거의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14만 명이 살았는데 지금 7만 명 정도밖에 안 산다는 거예요. 반토막이 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이제 전주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런데 전주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뭐 주변의 여건들이 좀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글로 다 이사를 또 가신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 혁신도시로 가신 게 아니고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도시가 세종이 좋아지니까 도로가 연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20분이면 갑니다. 대전에서 세종시까지 20분이면 가는데 대전에 계신 분들이 세종시로 다 이주를 하고 계시죠. 여건이나 정주 여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여담입니다만 저희 그 장인어른 고향이 영천이에요. 대구 옆에 영천인데 극장이 없어졌어요. 2년 전에. 왜냐? 연애라도 해야 극장을 가는데 연애하실 분들이 안 계세요. 청년이 뭐 55세, 65세인데 극장을 왜 가고 있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괜히 어두운 데 갔다가 넘어지면 큰일 나시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없어진 도시, 그러니까 도시에서 없어졌어요. 극장이 없어지는 그런 도시가.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 극장이 하나도 없는 도시가 36개요. 2년 전에 발표된 것만. 계속 없어지고 있는 거죠.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을 어떤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들이 있습니다. 뭐 드론도 있고, 뭐 빅데이터 같은 것들도 있고, 되게 소프트웨어적인 거, 하드웨어적인 거, 융합적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공공기관은 사업도 바꾸고 제품과 서비스도 바꾸고 시스템과 프로세스도 바꾸고 할 수 있다면 정부의 정책까지 바꿔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라라는 게 이번 정부의 요청사항이에요. 공공기관에. 한 장으로 표현하면 이 장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 쉽지 쉬운 거 아닌 거는 뭐 저도 알고 여기 앉아 계신 공공기관에 오신 분들은 더 잘 알죠. 사업 하나 만드는 게 수월치 않고 프로세스 하나 바꾸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많은 자원이 들어가죠. 어쨌든 숙제는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잠시 좀 뭐 공공기관 얘기는 그쯤에서 좀 하고
기업들을 한번 제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공기업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이제 컨설팅을 하거나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기업들을 돌아가 봅니다. 우리 기업들은 그러면 이렇게 쉽게 경영 활동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뭐 수많은 도전과 혁신과 이런 것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기업들을 보면은 뭐 경쟁은 말할 것도 없이 치열합니다. 네, 기존 전통적인 그래서 뭐 책 중에 블루오션 책이 있는데 좀 파로 보면 나누는 것 같아요. 블루오션이 없느냐 뭐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특히 기업에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블루오션이 있는 거냐, 그렇죠? 신시장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또 기업에서 많은 혁신들을 합니다. 저도 이제 뭐 과거에는 10년 전에는 LG에 있었고, 네, 보면 엄청난 혁신을 해요. 매년 매 순간마다 혁신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혁신을 다른 기업에서 안 하느냐? 똑같이 합니다. 네, 도구도 똑같고 솔루션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차별성이 없습니다. 제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나누나누 커집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 글로벌화 되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글로벌화 되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마켓 시장은 계속 줄어들고 뭐 이전같이 이렇게 독점할 수 있는 거는 꿈도 꾸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매출 줄고 이익은 턱없이 줍니다. 그래서 뭐 기업에서는 적지 않으면 다행이고 5% 정도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네, 유통 같은 데는 2% 3% 영업이익률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를 넘는다는 건 꿈의 회사죠. 꿈의 기업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큰 화두는 어떻게 하면 기존 시장이 아닌 다른 시장을 찾을 수 있느냐가 사실은 지금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거를 해결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스타가 되겠죠. 네, 스타가 됩니다.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그리고 여기도 써놨지만 저도 컨설팅을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기가 왔고 글로벌화된 시기가 왔는데 옛날에 컨설팅을 했던 방식, 뭐 마케팅, 뭐 전략 툴을 가지고는 기업에서 시장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마케팅 툴이나 전략 툴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적합한가라는 것은 퀘스천입니다. 공부하면 도움은 되겠지만 실제 기업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벌써부터. 자, 그래서 좀 힌트를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글로벌 회사들을 보면은 조금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사내 소셜 벤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스크에서 이제 만든 자료를 좀 보시면 약간 좀 편향성을 가지고 좀 나눠봤습니다. 자, 경제적 가치 지향, 사회적 가치 지향. 이쪽에는 신규 조직, 뭐 자신만의 어떤 그 자원을 기반으로 하고 사내 조직과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두 개 축으로 나눠가지고 뭐 기업가 정신 또는 벤처 이걸 한번 좀 나눠보면 좀 보입니다. 자, 가장 일반적인 것이 사실은 이제 기업가 정신입니다. 뭐 최근까지도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3M 같은 데서는 이제 사내 기업가를 양성합니다. 네가 좋은 제품, 좋은 사업 만들어. 그러면 너 저기 뭐 사장시켜줄게. 아니면 보상 제대로 해줄게. 이런 이제 어떤 구조죠. 그래서 뭐 성과 체계도 달리 가고 뭐 사내 벤처 운영하는 것도 만들고 LG도 많이 하고 삼성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뭐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동료배가 좀 잘 안 돼요. 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아예 그냥 통째로 나와가지고 사회적 이분은 이제 교수님이죠 원래 뱅크 만드신 분이죠. 이런 어떤 사회적 기업가 정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글에서는 또 특이한 거는 사내에서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원을 투입하고 신사업들을 개발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뭔가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요. 사실 자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원이 중요한데 뭔가 이게 스타트업이 시작을 해가지고 뭔가 좋은 의도로 뭔가를 만들지만 사실은 자원의 한계 때문에 망가지는 사례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많고요. 사례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드리죠. 이거는 이제 홍윤희 이사님이 했던 내용이죠. 케어플러스 사례입니다. 리스크 자료입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 결과물은 되게 단순해요. 뭐냐면 쇼핑몰인데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 쇼핑몰이에요. 그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쇼핑몰인데 뭐 장애인 용품만 모아놓은 쇼핑몰. 대단한 거 아니죠. 근데 왜 그 전에는 못 만들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전에 왜 못 만들었거든요. 반대로 질문을 하면 왜 이분은 이걸 만들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사님입니다. 딸입니다. 딸이 장애아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자기 이제 장애하기 때문에 사야 될 물건들이 많아요. 성장기에 따라서 물건도 바꿔야 되고 뭐 해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물건을 사는데 이건 저기서 사야 되고 이건 또 알아봐야 하는데 정보도 없고 막 계속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생각을 합니다. 이거 내가 여기 저기 지마켓 하는데 이베이 하는데 쇼핑몰 그냥 통합해서 만들면 안 되나? 제안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네. 의미 있는 사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개발한 거예요. 결과물은 아무것도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만들죠. 왜 그럴까요? 정상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상인이고요. 제 아들이 정상인이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가정을 못하죠. 근데 이거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장애아를 준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원은 사내 자원을 이용했습니다. 사회적 가치 지향적으로 비즈니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좋은 일하고 만 게 아니라 실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비즈니스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업을 개발했다는 사례입니다. 자, 사업 개발 사례고요. 하나는 그냥 상품 개발 사례입니다. 이건 뭐 세바시에도 나왔던 사례인데, 이름이 되게 독특하죠. 기여운 연구원인데 여자분입니다. 자, 이거 되게 재밌는 게요. 코이카에서도 오늘 제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요즘에 그래도 많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봉사활동 많이 나갑니다. 해외로 여러 가지 봉사활동 나가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에서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아프리카나 이런데 어려운 국가의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우리는 다 생각을 하냐면요. 뭐 깨끗한 물, 음식, 뭐 아니면 학교 이런 거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되게 재미난 게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영화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영화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영화를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 연구원이 이거를 듣고 와서 고민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요. 뭐냐면 아이디어는 되게 심플해요. 자, 아프리카 그래도 일조량이 좋거든요. 태양광으로 배터리 충전합니다. 배터리 충전한 다음에 그 배터리를 활용해가지고 빔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겠다는 거죠. 프로토타입은 무척 단순해요.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빔 프로젝트가 저전력이어야 되고 배터리 용량도 괜찮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이게 또 무겁거나 이러면 안 되죠. 포터블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사내의 자기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은데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서 정말 제품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태양광으로 충전을 해서 빔 프로젝트를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 연구원이 생산하기 전까지, 이 아이한테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이런 제품은 세상에 없었던 제품입니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 거죠. 가능한 게, 이게 왜 가능했을까라는 거죠. 공감하는 부분. 그렇죠? 이런 아이들, 그리고 이런 어떤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물론 뭐 달란트도 있어야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사내의 자원들을 활용해가지고 의미 있는 사업과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가 이거 가지고 매출을 얼마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좀 그렇지만, 근데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얼마 전에 제가 그 베스트5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베스트5에 갔더니, 뭐 아시겠지만 지금 뭐 카카오뱅크니 K뱅크니 이런 게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은행은 지금 아주 거의 패닉 상태예요. 네. 패닉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핀테크나 이제 미래에 금융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발굴해야 되고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자, 베스트5에다가 벤처를 만듭니다. 사내 벤처를 여기다 뒀어요. 직원들만 가는 게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생존을 위한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회사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되게 특이한 거예요. 되게 캐주얼한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사례 되게 많이 있고요. 자, 다시 공공기관으로 돌아보면은 좀 힌트를 받을 것들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되게 재밌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오늘은 이제 뭐 국내 사례도 국내 사례인데 좀 재미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미국 사례인데요. 뭐 소화전 입양하기 이렇게 되는데 좀 생뚱맞죠. 근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2011년도에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화재가 나는데 이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나름대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안전에 대해서는 되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을 놔두는데 이때 이슈는 뭐냐면 눈이 왔는데 소화전을 못 찾았던 거예요. 불을 꺼야 되는데 소화전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도 눈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생각한 게 뭐냐면 이렇게 지도에다가 소화전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아이들, 가정 이런 데다 입양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매뉴얼이 있습니다. 네가 입양을 한 다음에 눈이 오면 3피트, 3피트로 이렇게 팔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여기다가 아이들이 여기 우리나라는 천편일률적으로 이제 똑같은 빨간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막 알록달록 해서 막 장식해놔요. 크리스마스 장식해놓고 뭘 달아놓고 막 그래요. 되게 재밌게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소화전은 내 건 거예요. 이 어느 집에서 이 소화전은 내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서해 혁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늘 우리도 겪고 있는 거죠. 화재 뭐 작년도 나고 우리도 계속 날 겁니다. 그렇죠. 화재와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이슈 되게 재밌게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스라엘의 사례인데 쉽게 얘기하면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인데 기존 상용 내비게이션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만든 내비게이션이에요. 뭐 저도 아직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되게 도로망이 복잡하대요. 일단 이게 이제 산 위에다가 지은 도시이기 때문에 옛날 도시잖아요. 몇천 년 된 도시이기 때문에 도로가 이렇게 반듯하지 않고 어디서 사건 사고가 딱 터지면 완전 다 일대가 다 마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상용화된 내비게이션에서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지 못합니다. 그죠? 근데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정보를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공유가 돼가지고 시민들 스스로가 뭔가 스마트하고 안전하게 이 교통 서비스를 받으시는 구조를 만든 거죠. 의미가 있습니다. 상업적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뭐 기업이 만든 게 아니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서비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느 나라나 어느 역사 보면 뭐 가난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난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이제 이 사례를 보시면 이런 겁니다. 뭐 간단한 건데 유통점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물건을 전량 다 폐기합니다. 실제로 많이 폐기하거든요. 폐기하는데 돈 주고 폐기를 하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 동네가 영등포거든요. 영등포인데 유통점이 엄청 많아요. 근데 영등포에 또 어려운 분들도 되게 많이 사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앱을 만들어가지고 유통점에서는 유통기한 지난 것들을 오픈하고 그 다음에 NGO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푸드뱅크를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사례죠. 그럼 로테르담에 있는 사례고요.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좀 뭘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냐면 오늘 한전에서는 안 오셨죠? 발전사에서 오신 걸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이제 뭐 공공기관 중에 로봇산업진흥원에 제가 평가위원이고요. 사업평가를 하는데 이게 원래 2016년도에 이 사업평가 결과 보고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한전에 보면 이 전력 이 메인터넌스를 해야 되는데 전신주에 보면 이렇게 애자가 있잖아요. 애자가 깨지거나 손상이 되면 단선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거 되게 단순합니다. 영상 만들던 드론 업체를 활용해가지고 전신주 메인터넌스 하는 서비스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좋아질까요? 이 성과에서 우리 직원들의 안전, 협력 업체들의 안전. 그리고 이 드론 만드는 업체는 그냥 영상 촬영용 드론을 만들던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하고 특허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 중에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일자리와 관련된 이슈가 여기 있습니다. 성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사회적 가치 얘기하기 전에 한전에서 먼저 한 거예요. 먼저 한 건데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좀 의미가 있는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제 그 유엔 이제 NGO 중에 하나인 그런 도시재생 사업을 합니다. 30개 벤처 만들어가지고 서울시 내에 있는 도시와 관련된 이슈들, 도시 문제와 관련된 이슈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인데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공공기관에서 해결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 수단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소셜 벤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픈 이노베이션의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는 사회적 가치 플랫폼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떤 기관은 아예 펀드를 만드는 곳도 있어요. 이미 인큐베이팅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혼자 하지 마시고요. 지역의 대학, 그 다음에 협력업체나 스타트업, 마을 기업까지도 포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셜 벤처를 뭐 대학에 둘 수도 있고요. 마을에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수동에 둘 수도 있습니다. 헤이그라운드에 둘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공공기관에 공간이 있으면 공공기관에 둘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소셜 벤처를 운영을 해가지고 사실 정말 어떤 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만들어놔야 되는 소셜 밸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례들은 되게 많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고 그런 사례들은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공공기관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사회적 가치 생태계는 이미 구성되었고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플레이어들이 존재합니다. 뭐 우리 같이 주최하는 리스크도 거기에 플레이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생태계 속으로 공기업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미디어도 있고요, 소셜벤처 교육하는 기관도 있고요,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퍼즐로 만들어지면 의미 있는 사회적 가치가 정말 창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세서 공공기관 구축하셔야 되고 소셜벤처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학, 지역, 협력업체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 생태계 속에 있는 이제 뭐 소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전략적 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은 오늘 또 뒤에 또 설명을 할 거니까요. 이런 프로그램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거는 오늘 제가 설명 안 하고 뒤에서 설명을 아마 잘 드릴 겁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이죠. 뭐 실제 사례입니다. 자, 마무리인데, 뭐 유명한 철학가는 아닙니다. 중국 철학가인데,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더라고요. 써 있는 것처럼,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세상에 원래 길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걸어 다녔기 때문에 그게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게 뭐 기재부가 경영평가를 하니까 숙제를 해야 되니까 하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보시면, 내가 사는 나라고요. 앞으로 우리 자식들이 살게 되는 세상인 거죠. 그 길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시면 그게 언젠가는 뭐 지금은 오솔길처럼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이게 대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 발표는 짧게, 요즘 짧게 해야 되는데 정말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다음 마이크를 또 넘겨드리겠습니다. 아마 Q&A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Q&A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